책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책이 늘어날수록 집이 더 좁고 답답하게 느껴진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아마 많으실 거예요. 저는 이 자료들을 읽기 전까지 그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뭐 책이 많아지니까 공간이 줄어드는 건 물리법칙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그게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생각의 틀, 일종의 심리적 법칙 때문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소중한 책을 한 권도 버리지 않고도 어떻게 우리 집을 다시 숨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지 오늘 그 해법을 같이 찾아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질문은 바로 이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우리는 언젠가 읽을지도 모르는 책을 위해 매일 살아가야 하는 지금의 공간을 희생하고 있는가? 질문이 정말 날카롭네요. 이건 단순히 정리정돈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료들은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물건의 양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관리 방식과 책에 대한 고정관념에 있다고 지적하거든요. 관리 방식과 고정관념이요? 네, 책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책의 주인이자 동시에 공간의 주인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을지 그 심리적 장벽을 허무는 과정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심리적 장벽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사실 이번 자료들을 보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바로 첫 번째 포인트였어요. 어떤 부분이었나요? 책을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공간 점유자로 봐야 한다는 관점이요. 네. 이게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책 한두 권은 그냥 예쁜 소품 같지만 이게 100권, 200권이 되면 그건 더 이상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구가 되죠. 네, 가구? 아니 거의 벽에 가까운 존재가 되어버리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첫 번째 착각이 시작됩니다. 책이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해결책으로 뭘 떠올리죠? 책장이요. 무조건 책장을 사죠. 그렇죠. 책장을 떠올리죠. 흩어진 책들을 한 곳에 모아주니 책장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자료의 분석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라고요? 네, 책장은 공간을 정리하는 해결사가 아니라 오히려 공간을 영구적으로 고정시키는 장치라는 거죠. 한번 벽에 거대한 책장을 설치하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 행위는 단순히 가구를 놓는 게 아닙니다. 공간을 고정시킨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냥 책을 정리하는 가구 아닌가요?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겠네요. 거실 한쪽 벽에 책장을 들이는 건 마치 그 자리에 콘크리트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콘크리트요? 네, 처음에는 흩어진 책들을 위한 단단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공간의 유연성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자리는 더 이상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공간이 될 수도 없고 친구들과 둘러앉아 와인을 마시는 공간이 될 수도 없죠. 오로지 책 포관이라는 단 하나의 기능으로 못 박히는 겁니다. 책장이 방의 기능을 결정해 버리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책장이요. 실제 면적은 그대로인데도 시야가 막히고 동선이 제한되면서 심리적으로 훨씬 좁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와, 콘크리트를 붓는다는 비유는 정말 소름이 돋네요. 딱 제 경험이거든요. 그러셨군요. 저도 신혼 때 큰맘 먹고 거실 벽면 전체를 차지하는 원목 책장을 들였어요. 서재형 거실. 그게 정말 꿈이었죠. 로망이죠. 네, 처음에 뿌듯했는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 책장이 거실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가구 배치를 시도해 볼 수도 없고 그 거대한 나무벽이 항상 저를 짓누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고. 결국 그 꿈의 책장이 저희 집을 가장 답답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버린 거죠. 많은 분들이 바로 그 경험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콘크리트 같은 책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주범은 과연 무엇일까요? 매일 읽고 감탄하는 책들일까요? 아니겠죠? 자료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읽지 않는 책들입니다. 그렇죠. 그 책장이라는 거대한 요새를 지키는 병사들이 사실은 대부분 휴면 병력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유형이 아주 날카롭더라고요. 이미 다 읽어서 내용은 알지만 버리기 아까운 책. 네, 있고요. 언젠가 꼭 다시 읽을 쪽 같은 고전, 그리고 사놓고 아직 펴보지도 못한 새 책. 이 세 종류의 책들이 책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인데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바로 그 언젠가라는 막연한 가능성이 현재의 우리를 옥죄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아주 흥미로운 심리적 기제가 작동해요. 심리적 기제요? 네, 우리가 이 책들을 쉽게 놓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애착 때문만은 아닙니다.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보유 효과라는 것과 관련이 깊어요. 보유 효과요? 네, 엔더먼트 이펙트라고 하죠. 사람들은 자신이 일단 소유한 물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서점에서 15,000원에 팔리는 책이라도 일단 내 책장에 꽂히는 순간 나에게는 이게 3만 원, 5만 원짜리 가치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중고 서점에 팔려고 하면 가격을 듣고 에이, 이 가격 받을 바엔 그냥 갖고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제가 지불했던 돈, 그 책을 읽으며 보냈던 시간, 밑즐거웠던 것들, 그런 게 전부 가치에 포함되어서요. 맞습니다. 거기에 손실 회피 심리까지 더해집니다. 손실 회피요? 네, loss aversion.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같은 가치의 무언가를 잃었을 때의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끼거든요. 아, 그쵸. 이 책을 처분했다가 나중에 다시 필요해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감이 이 책을 처분해서 얻게 될 공간의 쾌적함이라는 이득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와, 정말 그렇네요. 이 두 가지 심리적 덫 때문에 결국 우리 집은 살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언젠가를 위한 보관 공간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 집이 편안한 휴식처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물건들로 가득 찬 창고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집이 창고가 된다는 말 정말 끔찍하네요. 그런데 이 언젠가를 위한 책들이 쌓이면 또 다른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어떤 거죠? 정리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큰맘 먹고 주말 내내 책 정리를 시도한 적이 있거든요. 아, 네. 처음엔 의욕적으로 장르별, 작가별, 심지어는 그 표지 색깔별로 분류를 시작했죠. 아, 그 유명한 무지개 책장을 시도하셨군요. 결과는 어땠나요? 처참했죠. 아, 일단 책 크기가 제각각이라 아무리 색을 맞춰도 들쑥날쑥해서 더 지저분해 보이고요. 예술서적처럼 큰 판형책 옆에 작은 몽고판 시집을 놓으니까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렇죠. 결정적으로 제가 읽고 싶은 책을 찾으려면 그게 무슨 색이었는지부터 떠올려야 하는 거예요. 헤르만 헤세가 파란색이었나 노란색이었나. 그건 정말 아니네요. 결국 이틀 만에 포기하고 다시 원래대로 뒤죽박죽 꽂아놨습니다. 그 이후로 책장을 보면 한숨부터 나와요. 정말 나중에 날 잡아서 하자 하고 외면하게 되고요. 바로 그게 정리의 함정입니다. 완벽하게 정리하려는 시도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고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좌절감이 학습되죠. 어차피 해봤자 안 된다는 생각에 정리를 미루게 되고 그 사이 책은 더 쌓이고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딱 제 얘기네요. 특히 자료에서 강조하듯이 원룸이나 소형 아파트처럼 공간의 여유가 없는 곳에서는 이 문제가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책장에 차지하는 벽 하나, 바닥에 쌓인 책박스 몇 개만으로도 방이 꽉 막힌 듯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원인 분석은 정말 뼈아프게 와닿네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네. 대부분 이런 상황에 처하면 에라 모르겠다, 다 버리자 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책은 옷이나 다른 물건과는 달라서 버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제시하는 대안이 무척 흥미로웠어요. 버리지 않고 집에서만 분리한다는 방식이요. 네. 솔직히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그게 무슨 해결책이야, 그냥 문제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아주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이 바로 이 해결책의 핵심을 이해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아, 그런가요? 이건 단순히 물건을 다른 창고로 옮기는 공간 이동의 개념이 아니에요. 책에 대한 우리의 인식 전환에 가깝습니다. 인식의 전환? 핵심은 모든 책이 항상 내 손이 닿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죠. 소유의 개념을 물리적 점유에서 접근 가능성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접근 가능성으로 확장한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내 집에 두는 책은 지금 당장 읽고 있거나 업무나 학습 때문에 수시로 참고해야 하는 책들로 한정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 삶의 현역 선수들만 남기는 거죠. 현역 선수들만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책들, 즉 언젠가 다시 볼지도 모르는 책, 추억이 담긴 책, 소장 가치가 있는 책들은 이군 훈련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군 훈련장이요? 네, 그곳이 부모님 댁의 창고일 수도 있고 요즘 유행하는 개인 창고 서비스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그 책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소유이며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다시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버리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적 저항감이 훨씬 적고 책을 읽는다는 상실감도 없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사실 우리가 책장의 모든 책을 매일 꺼내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1년에 한 번 펼쳐볼까 말까 한 책들이 대부분인데 그 책들을 위해 매일의 공간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거군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개인 창고 같은 서비스는 비용이 들고 번거로울 수도 있잖아요. 물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단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죠. 자료에서도 여러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비용이 부담된다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들끼리 작은 공간을 함께 임대해서 공유 서고를 만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책의 내용을 디지털로 스캔해서 보관하고 원본은 처분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 방법은 많군요. 핵심은 내게 맞는 분리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 과정 자체가 내가 어떤 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나의 독서 습관은 어떤지를 스스로 성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의 보관 비용이 매일 답답한 집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비교했을 때 정말 더 큰 비용일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죠. 그 질문이 핵심이네요. 관리 방식을 바꾼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군요. 책의 총량은 그대로 두더라도 그것을 내 생활 공간과 보관 공간으로 나누어 관리함으로써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네요. 네. 그렇게 비워진 공간을 상상해보니 갑자기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그동안 책장이 차지했던 자리에 작은 1인용 소파를 놓거나 요가 매트를 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공간의 주도권을 되찾는 거죠. 결국 집이 답답했던 것은 책의 절대적인 양 때문만이 아니라 그 모든 양을 한정된 집이라는 단일 공간 안에서 전부 감당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아, 모든 책을 내 시야 안에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책을 진정으로 즐기는데 방해가 되고 공간을 누리는 기쁨을 앗아갔던 겁니다. 맞아요. 이 분리라는 해결책은 우리가 책을 소유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물리적 근접성만이 소유의 유일한 형태는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집이 답답했던 진짜 이유는 책의 양이 아니라 모든 책을 한 곳에 두어야 한다는 나의 생각 때문이었다는 것. 네, 바로 그겁니다.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특히 마음에 남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것과 책을 집에 쌓아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말이요. 저도 그 문장이 참 좋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이 둘을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공간과 타협하면서 불편함을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의 지적 호기심과 소유욕은 무한에 가깝죠. 이 둘의 균형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무엇을 지금 당장 내 곁에 둘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잠시 신뢰를 갖고 분리해도 괜찮은지 구분하는 능력 말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책이라는 물건을 소유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그 안에 담긴 지식과 이야기를 원하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그 책들은 과연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단순히 공간을 점유하고 있나요?